백두대간에 또 한 번의 상처를 낸 강원 일대 산불은 주말 사이 완전히 진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잿더미가 된 삶의 터전 앞에서 막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은 앞으로의 삶이 더 막막합니다. 이번 산불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초동 대응을 하고 또 남은 피해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는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강원 산불을 계기로 다시 한번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염건은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강원 산불 이 피해 현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주택과 시설물 피해가 1,886곳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금 정확한 피해 집계는 되지 않은 상태예요. 예. 왜냐하면 일단 그 화재가 너무 컸던 상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1996년에 고성 산불이 있었고 또 2000년에 동해안 산불이 있었고요. 네. 또 2005년에 그 천년고찰이었던 낙산사가 불탔던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 네. 이번 그 강원도 산불은 그 규모는 사실 가장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를 했고 네. 일단 화재 지금 뭐 일단 진화에 일단 집중을 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정확한 경제적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네네. 그래도 일단 살림이 지금 탄 그 부분이 네네. 한 그 530헥타르 정도가 지금 살림 피해를 입었던 상태거든요. 네네. 이것은 축구장 면적의 한 740배 정도 되는 면적이고요. 그래요. 여의도 면적의 한 2배 정도 가까운 그런 면적에 이런 살림 피해와 또 주택 피해, 뭐 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한 916곳 정도가 주택이 지금 전소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요. 관광 세트장 같은 경우도 막 158동 정도, 건물도 한 1000동 정도 이렇게 피해를 입은 상태로 보이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는 통신사 기지국이 또 파괴돼가지고 복구율이 지금 한 90%까지는 올라간 상태인데 네. 한 오늘 중으로는 100%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지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고 뭐 추가적으로는 농가와 또 축사 피해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강원도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단 말이죠. 이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기준이 좀 궁금해지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일단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그러니까 재난 사태가 먼저 선포가 됐었습니다. 네네. 이 재난 사태 같은 경우는 일단 화재에 집중해서 화재를 진화하자라는 얘기였고 네. 이후에 특별 재난 지역이 이제 선포가 된 그런 상태인데 한마디로 그 범정부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은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고 네. 대통령이 승인을 하게 되면 지금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 그 피해가 심했던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인제 이 5곳이 지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된 그런 상태이고요. 네. 특히나 그 주민들의 생계 안정 비용과 또 복구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지원되는 그런 상태이고 여기에 이제 지금 일단 이재민들도 많이 발생한 상태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재민들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특히나 뭐 예를 들어 컨테이너 주택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뭐 콘도 시설을 이용해서 이재민들을 좀 옮겨서 거기서 지금 일단 지내게 해준다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재정적 지원들도 하게 됩니다. 네. 뭐 특히나 뭐 여기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농가에 대한 지원 또 그다음에 예를 들어 지금 뭐 대출이 있는 그런 상태다 이런 것들도 1년 정도 유예를 해주는 여러 가지 아주 전방위적인 그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네. 그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사실 이번이 첫 사례는 아닐 텐데 이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봤을 때 좀 차별성이나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그러니까 자연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네.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국고가 기존 금액의 2.5배를 초과한 경우에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한마디로 이제 그 지자체에서 이 지원 능력 범위를 벗어난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국가 재난 지역이 선포된 그런 상태가 되면 이 네.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특히나 여기 지금 아마 이 재난 지역의 재난법 60조에 따라서 지금 지원이 되게 되어 있는데 네. 생계 안정을 위한 보상금과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고 특히나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네. 6번 이번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포항 지진 사태 이런 네네. 것들이 지원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산불에 대해서는 이번이 3번째 지원이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되면 일단 구조 활동은 이미 끝난 상태. 여기에 이제 생계 안정을 위한 그런 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피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살 집이 사라진 게 큰 걱정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복구가 돼서 어떤 삶을 이어갈지도 걱정일 것 같아요. 정부가 주택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까? 일단 뭐 생계비, 구호비 등으로 한 70% 정도를 지금 국비에서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특히나 LH공사가 갖고 있는 임대주택들이 있어요. 네. 그 임대주택 180채와 또 그 인근에 이제 강원도가 여기 관광 지역이기 때문에 네. 거기 이제 그 연수 시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연수 시설들을 일단 96시를 활용해서 지금 일단 주거를 지원하기로 했고, 그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는 그 컨테이너 주택을 또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을 한 34채 등 정도로 확보를 했는데, 네네.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하기로 해서 일단은 이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일단은 지금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임시 텐트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임시 텐트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체육관 같은 지금 뭐 피난 시설에 지금 아직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집이 전소된 경우들도 있고 집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긴급하게 지금 아까 네.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됐기 때문에 우선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주거 시설을 확보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주거 시설 물량을 일단 우선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조치를 주택 복구 시행할 기간 겁니다. 동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또 거기에 이제 주택 복구 비용 같은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중소기업들도 피해를 입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죠. 아까 교수님께서 전방위적인 지원을 말씀하시면서 대출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었거든요. 네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일단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그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통해서요. 네네. 그래서 강원 산불을 피해를 입었던 중소기업들에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 보유분 중에서 한 100억 원 정도를 이제 강릉 본부에 지원해주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럼 결국은 이제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한 그런 만기가 연장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피해를 본 그런 지역의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주도록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대출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 보증 한도와 그런 것들을 연장해주는 차원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그러면. 연장하고 보증을 연장해주는 그런 쪽으로 일단 우선 지원이 되고요. 네네. 그 자금 지원을 또 추가적으로 뭐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추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예. 1조 8천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예산이 이제 확보가 돼야지 또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한 것이기 네.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겠죠. 네. 예. 소상공인들에게도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자금 지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 특히나 이제 뭐 여기 이제 지금 뭐 보증 비율이 뭐 90% 정도로 갖고 있는 그런 경우에도 여기에 이제 시설 자금이라든지 소유 자금 범위 내에서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뭐 대책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 보면 특히나 이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피해 시설 복구라든지 또 주거 안정이라든지 또 여기 여러 가지 그 이재민이 발생했던 그런 지역에서 네. 세제 혜택들을 지금 지원해주는 그런 상태로서 지금 뭐 보험금에 농가 같은 경우도 보험금의 한 50%를 지금 지급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제 지원 혜택이 지원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물리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일지 사실 저는 감히 상상이 안 가거든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포항 지진이나 뭐 그전에 제천 화재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기도 했고 했거든요. 그렇죠. 일단 그 포항 지진하고 제천 화재 이후에 그 지금 그 설문조사를 했던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거기를 보면 10명 중 한 2명에서 3명 정도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었다라는 그런 통계가 지금 나왔거든요. 재난 네. 이후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우울 증세, 또 불면증 이런 것들은 수반하는 것은 기본인데 네. 심리적으로 뭐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되는 그렇죠. 것이고 갑작스러운 또 뭐 일을 당했으니까. 예를 들어 뭐 가족이 뭐 예를 들어 안 좋게 되는 그런 상황도 봤을 것이고 네. 아니면 주변에 지인이 안 좋게 되는 상황도 봤을 것이고 그렇죠. 또 전 재산을 잃는 경우도 있었을 테고요. 또 그런 극악의 공포의 순간에 놓여 있었던 거잖아요. 뭐 화재라든지 지진에서.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았다는 뭐 안도감도 있었겠지만 그건 잠시일 뿐이고 네. 그 현장에서 자신은 계속 지금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 상황이 계속적으로 뭐 꿈에서 떠오르고 평소에도 갑자기 뭐 예를 들어 그 장면이 떠오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예전에는 이런 큰 재난 사태에 대해서 심리 지원 치료를 해주지 않았었는데 네. 이번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 심리 치료를 병행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한 164명 정도의 심리 치료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을 지원을 해서 바로바로 이제 심리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서 결국 이런 재난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재난재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최초 발화 지점에 대한 수사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면서요? 일단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내는 지역이 고성 속초 쪽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발화 지점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전봇대 개폐기에서 발화가 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아크 전기 불꽃이 튀어가지고 발화가 된 건데.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 원인으로 규명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한전 쪽에서 아마 이제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강릉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경찰에서 조사 중인 상황인데 그 지역의 피해 같은 경우는 최초 발화 지점을 아직까지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네. 이제 신당이 있어서 신당 쪽에서 계속 불을 켜놨으니까 거기서 이제 불이 옮긴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여기 실화갈 가능성도 있다.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네네. 이 사실은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고성에 있던 불이 튀어가지고 지금 강릉 쪽에도 튀고 인제도 튀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거리가 워낙 있기 때문에 네. 불가능한 얘기고 뭐 튀어봤자 한 몇 킬로 정도, 2킬로 정도밖에 안 튀거든요. 그런데 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발화 원인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다만 그게 산 속에서 발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도 그 근처에 신당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도 신당에서 발화가 됐을 가능성 또는 실화가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다 염두에 두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태입니다. 네, 이게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그 책임 소재를 좀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미국 캘리포니아 최악의 산불 때도 그 전력회사가 그 손해배상을 물지 않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한 11조 8천억 원 우리 네. 돈으로 네. 그 정도의 네. 배상금을 물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이게 한국전력 네. 관리 소홀로 인한 산불이다라는 원인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 한전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물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전 측의 예. 과실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네. 근데 그 한전이 처음부터 선을 딱 거버렸잖아요. 지금 개폐기가 문제가 있다. 개폐기는 한전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L모 회사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변압기가 처음 기사가 나왔을 때는 변압기가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변압기는 한전에서 만드는 게 맞고 개폐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변압기가 아니라 개폐기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금 한전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미 선긋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전 측에서는 그 개폐기 같은 경우는 완전 진공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거기서 불이 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처음부터 주장을 하고 있던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실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형사재판보다 민사재판을 통해서 징벌을 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배상 금액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뭐 수십 배 높은 그런 배상 금액을 청구하고 그것이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 규명을 그 피해자가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미국은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도 네. 과실 책임이 있으면 자동차 회사가 그 원인 규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피해자가 밝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죠. 쉽지 않고 또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 과실이 있었다, 한전 측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민사 청구 또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은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과실 여부가 좀 밝혀지기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예상을 좀 해보고요. 실제 지금 최근에 지금 지진 사태 때든 화재 사건이든 해가지고 KT 기지국이 네. 전소됐었던 그런 것들도 지금 다 손해배상이 걸려있던 그런 상태니까 한전 측 입장에서도 최대한의 방어 논리를 구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게 자연재해와 지금 맞물린 그런 경향이 사실 조금 있잖아요. 네. 이게 야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전 측 과실을 밝히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어쨌건 개폐기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이제 과실 책임과 민사 책임 또 구상권 청구에 또 어떤 능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각 지역별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좀 따라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번 산불을 봤을 때 청와대에서는 입장을 냈더라고요. 체계적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산불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이 네. 제대로 작동했다 이렇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그 국가 재난 시스템은 아주 잘 대응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네. 처음부터 대응 3단계를 했기 때문에 네. 1단계 같은 경우는 국지적 단계, 2단계는 지자체를 넘어가는 단계고요. 3단계는 이제 국가적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단계를 처음부터 선언했기 때문에 결국은 전국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와서 네. 화재 진압을 했고 하루 만에 꺼버렸어요. 네. 사실 이 그 산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걷잡을 수 없어요. 네. 거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그 양간지풍이라는 게 불거든요. 서풍인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 산을 타고 부는 바람이 불어요. 강원도 쪽은 이게 이 높은 산을 지나면서 굉장히 건조해지고 또 센 바람이 되기 때문에 이 양간지풍이 조선실록에도 나왔다라고 해요. 네. 그만큼 이 바람이 굉장히 세고 이 산불의 원인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네. 특히나 이번에 그 4월달 같은 경우 산불이 많이 발생했는데 네. 2005년에 발생했던 그 양양 낙산사가 소실됐던 그 화재도 마찬가지로 4월 5일경에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4월달이 건조주의보가 발생하고 특히나 건조 경보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습도가 한 10% 미만 정도 되는 시기에 발생한 그런 화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지에서 화재는 이 발화점과 차단점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죠. 네. 평면적으로 보이니까. 근데 이 야산에서 이게 산불이 나게 되면 네. 이것은 그 산의 능선을 타고 또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 산불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요. 또 여기 비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불꽃이 막 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몇 킬로씩 불꽃이 튀게 되는 그런 상황. 그날 같은 경우도 1시간당 5킬로씩 불길이 내려왔다라고 해요. 속초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처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대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날 정부에서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보통 대피를 하라고 할 때 불이 났을 때 앞에 있는 그 불을 좀 끌 수 있으면 끄시고 대피를 하십시오.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에 알리고 대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날은 그냥 무조건 대피하라고 그랬어요. 왜냐? 아까 말했듯이 1시간에 5km씩 불길이 내려오는 네, 그런 너무 상태니까 빠르니까. 결국은 대피하지 않으면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거든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정부가 아까 말했듯이 일단 대피를 하라. 그리고 3단계 발령해서 소방관 다 집결해라 라고 해서 바로 그냥 그 화재 진압에 몰두를 하고 네. 아주 뭐 사실은 올인을 했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죠. 물론 지금 아까 말했듯이 경제적 피해는 좀 발생했지만 네. 사망하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네. 다행히도. 그리고 또 뭐 부상자가 30여 명분 되신데 사실은 그게 속초 시내 영랑호 앞까지 내려왔을 때 이 화재가 인가 쪽으로 왔기 때문에 정말 큰 생명들이 정말 어떤 생명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대응 단계를 굉장히 잘 취했고 그다음에 아까 재난사태 선포도 잘했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재난지역 선포까지 아주 그 이번에 재난 시스템들이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에서 어떤 교훈들을 받고 포항지진 네네. 제천화재에서 교훈을 받아서 지금 재난 시스템 굉장히 잘 가동되고 있었다라고 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뭐 좀 아쉬운 부분이나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아까 저희도 지적을 했듯이 이런 재난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라고 좀 뭐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일단은 뭐 강원도 산불은 이게 4월 달에 제일 많이 발생을 해요. 네. 이게 네. 대형 산불로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정부에서도 이게 산불은 어떻게 끄냐면 헬기로 끕니다. 네. 물을 소방관이 네. 끄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헬기가 가장 사실 불을 끄는 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이 헬기가 지금 강원도 쪽에 배치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산불 헬기를 강원도에 배치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강원도 쪽에 지금 산불 헬기가 배치됐으면 좋겠고 또 이 사실은 대응 시스템이 전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산불은 사실 발생했을 때 초기 진화를 하면은 뭐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감지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야산에다가 뭐 이 열감지 센서라든지 화상 카메라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통합 시스템, 중앙 시스템에서 그걸 감지하면 바로 즉각 출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도 물론 지금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아까 말했듯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대응하고 감지해내는 그런 시스템들을 네, 네, 네. 조금 더 보완할 그런 필요성도 있고 예. 그리고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지금 전선에서 지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송전선 같은 경우에 지중화를 시키면 서울 같은 네네. 경우는 지중화가 58% 돼 있는데 네, 네, 네. 강원도 같은 경우는 8%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그 야산 인근에 지금 전선이 지금 송전선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큰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좀 지중화를 했으면 좋겠고. 네. 교수님 말씀하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좀 보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네. 앞으로 다시 반복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유원대 경찰 소방 행정학부 염건웅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